안녕하세요. 레오동물병원 원장 박상옥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6개월에 걸쳐서 제거한 피부종양, 악성 피부종양에 대한 후기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자 같은 경우에는 10년 5개월 된 암컷이고요. 중성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체중은 5kg 정도고요. 멀리 판택에서 오시고 종양이 조금 작을 때 한번 전화로만 진료에 대한 상담을 하셨는데 사실 그때는 치료를 바로 하지 않으시고 종양이 조금 심각하게 커진 후에 다시 내원하셔서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5월 3일에 첫 내원을 하셨고요. 그날 이제 치료를 받고 가셔서 지금 10월 3일에 완전히 치료가 완료되었다는 메시지를 받고 이제 피부 종양은 완벽하게 제거가 되었습니다. 악성 피부 종양이었고요. 치료 기간은 6개월 걸렸습니다. 지역에 5개 정도의 병원에서 이제 수술이 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제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수소문하시다가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종양 제거 후에 결손되는 피부의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이제 그걸 수복하기 위해서는 피판수를 해야 되는데 이 피판술이 이제 결손된 피부를 메꾸기 위해서 이게 이제 피판술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피부 이식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비용도 비용이고 피부의 크기도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은 뭐 지역 병원에서는 조금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소개시켜드리는 과정에서 조금 혐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게 첫날 내원했을 때 종양 사이즈입니다. 아셔야 되는 거는 제가 이 체중이 한 100kg 나가고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 별명이 왕손이었어요. 제 손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근데 제 손으로 잡았을 때 꽉 잡히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크기였고요. 이거는 제가 지금 무엇을 확인하는 거냐면 이 종양이 이 혹인 상태로 생긴 종양인지 일반적으로 생기는 아니면 이렇게 종 모양으로 생긴 그 종양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첫날 이제 신체 검사를 해본 부분이고요. 조직 검사는 하진 않았습니다. 굳이 뭐 악성 종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종양이었고요. 대략 한 지름 10cm 정도가 되는 종양이었어요. 예, 굉장히 큰 종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보시면 여기 이제 구멍들이 많이 보이는데 실제로 이 종양을 한 번에 다 괴사시키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커다란 종양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주사요법의 그 앰플을 맞아야 되는데 보통은 2앰플 내지 3앰플이 넘어가게 되면 아이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앰플을 맞고 경과를 보고 또 이제 차근차근 괴사시켜 나가는 것으로 하기로 보호자분과 이제 어느 정도 진료 방향에 대해서 정해놓고 그 뒤로 이제 치료를 했고요. 보시면 이제 조금 이렇게 검게 변하면서 주사 맞은 부위에 괴사 반응이 좀 보이죠. 이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5월 23일. 사진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거의 주 단위로만 이제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5월 29일, 6월 7일. 자, 한 달 지났죠. 그 다음에, 또 한 달이 지났네요. 여기 보시면 이제 조금 이제 2단계부터는 조금 징그럽습니다. 이게 지금 완전히 종양이 괴사되지는 못했어요. 보시면 완전 괴사된 조직에서는 이렇게 출혈적인 소견을 보이진 않습니다. 고름만 나올 뿐이고요. 근데 이제 출혈이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조직에 혈관이 살아있다고 보셔야 돼요. 종양 조직이 혈액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고름이 아니라 대부분 이렇게 출혈로 보이고 있습니다. 완전 괴사되지 않아서 이 당시에는 1회에 거의 한 4앰플에서 6앰플 정도를 맞았어요. 다행히 봉자가 이제 괴사 주사를 맞은 이후에 그렇게까지 힘들어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봉자 같은 경우에는 활력도가 좋았기 때문에 4앰플에서 6앰플까지도 맞았습니다. 이 시기에. 그리고 봉자 같은 경우는 1차, 2차, 3차, 4차 주사를 모두 다 맞았어요. 저희가 피부 종양에서는 한 번도 사용된 적은 없는데 유선 종양에 사용되던 4차 괴사요법 주사제까지 사용하였습니다. 좀 고가의 약물인데요.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했죠. 자, 7월 18일이고요. 보름 정도 지났습니다. 현저하게 종양이 주저앉는 것이 보이죠. 내부 괴사가 많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7월 23일. 네. 출혈보다는 이제 고름이 조금 더 많습니다. 보시면 이 부분은 이제 너무 많은 고름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붕대로 계속 감고 있었어요. 이제 붕대 때문에 생긴 딱지 조직이고요. 그리고 이제 7월 26일
완전 괴사됐다고 볼 수 있겠죠. 출혈 소견이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삼출물 이제 고름이죠. 종양이 죽으면서 대부분이 고름으로 변하게 되는데 고름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종양의 크기만큼. 그래서 이제 집안에 이 고름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댁에 이 봉자네 집에 그 따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가 생활하기가 사실 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계속 닦아내도 이 고름의 냄새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종양은 완전히 괴사가 됐는데 사실 수술이 아니라 이 맨정신인 상태에서 사실 종양 조직을 조금 드러냈습니다. 드러냈는데 이거를 뭔가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으려면 이거 마취 없이는 불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봉자 같은 경우에는 마취를 하고 이 드레인을 심고 그 다음에 이제 피부를 닫았습니다. 조금 무리를 해서 닫았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때 좀 문제가 생겼어요. 이 보호자분이 안 닫는다고 생각했는데 네칼라를 한 상태로 입이 이곳에 닿았어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열렸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드레인은 빠져나가 버리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완전히 다 뜯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진은 조금 너무 징그럽기 때문에 제가 올리지는 않았지만 이게 완전히 빠져나가면서 여기가 이제 약간 오픈된 상태로 좀 변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소독을 하고 저 이기유압이죠. 그냥 이제 살이 스스로 차오르는 그런 시간을 조금 갖기로 하고 이제 집에서 관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8월 19일이면 거의 열흘 20일 정도 지났네요. 20일 정도 지난 후에 이 열렸던 상처 부위는 대부분 이렇게 유압이 됐죠. 그리고 여기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31일 좀 더 많이 다쳤죠. 그리고 이 소독약, 이 소독하는 소독약은 포비돈, 일반 포비돈은 아니고요. 이 소독 효과가 굉장히 좋은 어떤 다른 소독약을 조제해서 드렸어요. 그래서 이 소독약으로 소독을 하고 약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이때는. 소독 후에, 자, 이제 10월 2일이 됐죠. 한 달 반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 피부는 완전히 다쳤습니다. 그래서 봉자의 악성 피부 종양은 일단 잘 제거가 됐는데 문제는 봉자는 폐에 전이 소견이 있습니다. 사실 저 정도 악성 종양이면 이제 전이가 안 됐을 가능성이 더 낮아요, 사실. 그리고 지금 보호자분의 뭐 개인적인 경제 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항암이나 이런 걸 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항암 치료는 하진 않았고요. 이 종양만 제거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종양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 종양을 괴사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괴사 약물이 사용되었습니다. 치료제가 많이 사용되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내신 이 완치 사진과 함께 이제 봉자 컨디션이 아주 좋습니다. 살도 100% 됐고요. 그 다음에 컨디션도 100%입니다. 보통 종양이 몸에 있는 어떤 종양이든 피부 종양이든 뭐 유선 종양이든 종양이 제거되고 나면 대부분의 아이들의 컨디션이 많이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종양이 마음대로 크기 위해서 가지고 가던 많은 에너지들이 자기 몸에 정상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뭔가 새고 있던 구멍 하나가 막힌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큰 종양이 없어지고 나면 대부분 아이들의 컨디션은 굉장히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거의 회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술이 불가능한 뭐 노령의 강아지나 고양이 또는 이제 기저질환이나 뭐 이런 걸로 마취가 불가능한 강아지와 고양이 또는 이제 마취의 위험이 큰 초소형의 강아지와 고양이에게서 이 괴사요법으로 종양을 제거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아셔야 되겠지만 이 봉자의 경우도 지금 폐전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컨디션은 매우 좋지만 사실은 저 폐전이가 조금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어요. 암의 경우에는 암을 제거하는 것은 이 괴사요법으로 가능하지만 전이와 재발의 문제는 뭐 제거 이후에 항암을 선택하셔도 되고 아니면 면역요법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런 것들로 이제 전이와 재발의 확률을 낮출 수는 있지만 전이와 재발이 뭐 100% 되지 않는다 이렇게는 될 수가 없습니다. 1차, 2차, 3차, 4차 치료제를 모두 사용하였는데요. 괴사 반응이 완벽하게 온 것은 사실 4차 치료제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괴사 반응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종양 크기가 워낙 컸기 때문에 종양 괴사를 위해서 사용된 약의 용량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사실 수술적인 치료 비용보다 뭐 적게 들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종양은 잘 제거가 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쩔 수 없이 수술을 좀 했습니다. 피부가 다치질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 종양 제거되고
회복하는데 6개월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종양이 작은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시간이 걸리지는 않아요. 지금까지 이 괴사요법으로 치료한 종양 중에 아마 가장 큰 종양이 아니었나 싶어요. 예, 앞으로 뭐 더 큰 종양이 치료를 받으러 올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이 정도 크기의 종양이 제거가 될까라는 의문이 들 만큼 큰 종양이었지만 제거는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봉자 같은 경우에도 치료 과정에서 입이 닿아서 그 환부 봉합했던 부분에 드레인이 뽑히고 그 환부가 열리는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네칼라를 유지하고 환부를 조금 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에서 관리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어떤 제한 사항들을 조금 고려하시고 치료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술이 힘든 피부 종양 그리고 유선 종양에서 마취와 수술 없이 종양을 제거할 수 있는 괴사요법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